김수현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이 사령탑은 경제부총리라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물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 모두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송이버섯을 받은 담례로 청와대가 내일까지 제주산 귤 200톤을 북한에 보냅니다. 비무장지대 GP 철거가 시작된 가운데 북측은 까칠공 초소를 철수하지 않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음주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 숨진 고 윤창호 씨에 대한 연결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민 씨를 숨지게 한 가해자는 사고 48일 만에 구속됐습니다. 병원 응급실 폭행과 관련해 정부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응급실의 보안 인력 배치가 의무화됩니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어제 새벽 만취 상태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시민을 무차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청와대는 이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일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 주도 성장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면서 더 이상 불화설이 나오지 않도록 경제부총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논쟁보다는 추진을 하겠다며 2기 경제팀이 한 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김지선 기자입니다. 현 정부 초대 사회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연 첫 기자간담회.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1기 경제팀의 불화설을 의식한 듯 경제사령탑은 자신이 아닌 경제부총리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더 이상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엄중하게 대처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김 실장은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경제정책 3대 기조는 분리할 수 없이 묶인 패키지라며 이어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이 사실상 총괄해온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9.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며 조금이라도 불안한 여지가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홍 후보자는 경제에 대해선 자신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면서 소득 주도 성장은 논쟁보다는 추진을 해나가되 조정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김동연 부총리와는 달리 이미 속도 조절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김 실장은 경제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진단했고 홍 후보자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인 2.9%보다 다소 밑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네, 방금 이 소식을 전한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지선 기자. 이 1기 경제팀이었던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갈등설이 계속 불거졌었는데 2기 경제팀은 이 현안 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정책실장은 포용국가라는 사회정책 전반의 큰 그림을 그리고 경제정책은 경제부총리가 주도하는 역할 분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견이 두 사람 사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토론하고 메시지가 밖으로 나갈 때에는 한 목소리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김수현 실장은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 등 주요 정책을 사실상 주도를 해왔다는 점에서 실무형의 경제부총리 중심의 원톱 체제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시각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김 실장과 홍남기 후보자 모두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1기 경제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제주산 감귤 200톤이 북측에 전달됩니다. 지난 평양 정상회담 때 북한이 송이버섯을 선물한 데 대한 담례 성격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 논의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군 수송기는 오늘 제주에서 귤을 싣고 두 차례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내일까지 모두 200톤의 제주산 귤이 이렇게 북측에 전달됩니다.
청와대는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북측이 선물한 송이버섯의 답례 성격이라며 북한 주민이 평소 맛보기 어려운 남쪽 과일이고 지금 제철이라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 외조부의 고향이고 한라산은 김 위원장 답방 때 유력한 방문 후보지입니다. 또 귤 전달에 천혜성 통일부 차관까지 동행하면서 김 위원장 답방 논의가 이를 계기로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한라산을 찾아 헬기 착륙 방안 등을 사전 점검해 이런 해석을 부추겼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KBS와의 통화에서 답방 실무 논의와는 관계없다고 밝혔고 정부와 여당 관계자도 남북 관계를 이어가는 차원이자 단순한 답례라고 설명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진 가운데 김 위원장 답방은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가능하다 이런 판단하에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귤 전달이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기 위한 노림수라고 비판했지만 청와대는 검토 결과 영리 목적이 아니어서 제재와는 관계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되는 제주산 귤 200톤의 가격은 5억 원 안팎으로 북측에서 선물받은 송이버섯의 시장 가격과 비슷하게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의 연결식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가해 운전자 박모 씨는 구속됐습니다. 공웅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로운 법조인을 꿈꾸던 아들, 이제 사진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작별 인사 한 번 하지 못하고 할머니는 손자의 사진만 쓰다듬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를 멀리 배웅하는 길.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역경을 헤치고 너의 이름 석자가 명예롭게 사용될 수 있게 움직일게. 다시는 이런 허망한 죽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유족과 친구들은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너를 사랑했고 이제 온 마음 다해 너를 기억할게.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죄와 같이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은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26살 박모 씨는 사고 48일 만에 오늘 오후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재민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박 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2가지.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데 지난해 이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4,200여 명 중에서 시정을 선고받은 사람은 7%에 불과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앞으로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난동을 부리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응급실 폭행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조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익산에 이어 8월에는 구미, 그리고 최근 부산까지 이어진 응급실 폭행 사건. 응급실에서 일어난 이러한 의료방해 행위가 지난 한 해에만 900건에 가깝습니다. 폭행이 40%로 가장 많고 위협과 난동, 폭언, 기물파손 등 다양합니다. 가해자 3명 중 2명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지만 10건은 다른 환자까지 다치게 했습니다. 대부분은 처벌을 받지 않았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30명도 채 안 됩니다. 의료진을 폭행하게 되면 진료에 공백이 생겨서 그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진짜 치료를 위한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발생 즉시 제압할 수 있도록 응급실에 보안 인력을 의무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가해자가 흉기를 가졌거나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준해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의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데 이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등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폭력을 실제로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보안 인력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오늘 약 10,000여 명의 의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최근 법원이 오진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들을 구속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들은 고의성 없는 의료 행위에 대한 처벌 면제를 요구했는데요. 이들의 주장을 조지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진료사 불안구속 국민건강 무너진다! 거리로 나선 의사들은 고의적으로 오진을 한 것이 아닌데도 의사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최근 법원은 배가 아파 병원에 온 8살 어린이를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의사 3명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배 아프다고 온 환자를 보고 다쳤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어느 의사가 희귀병인 횡격막 탈장을 진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법원은 의사 중 누구라도 정확하게 진단했다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이었다고 판시했는데 의사들은 결과가 나쁘다고 형사처벌을 한다면 제대로 진료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응급실에서의 그 환자를 놓쳤다는 상황이라든지 외래에서 환자를 놓쳤다는 상황은 솔직히 굉장히 이 나라 의사면은 누구나도 겪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의사들은 고의성이 없는 의료 과실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를 선별해 치료할 수 있는 진료 거부권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적당한 진료를 강요하는 의료 구조를 개혁해낼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언제든 총파업에 나설 수 있도록 결의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의사들의 이 같은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의료사고 피해자나 환자 단체들은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요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쟁점과 해법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김진호 기자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6살 난 아들을 잃었습니다. 4년간의 항암 치료도 이겨내던 아들이 골수검사 도중 수면진정제 부작용으로 숨졌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한 가지예요. 억울하시면 법적 절차 밟으세요. 그 이후에 아무 말도 없어요. 소송을 해도 피해자의 승소율은 1% 남짓에 머뭅니다. 정확한 원인과 책임을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제가 알아야지만 자식으로서 떳떳하게 어머니를 좀 보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통스럽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게. 피해자와 유족들로선 의사협회의 주장에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료조차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갖겠다는 거, 형사 면책을 받겠다? 그걸 아예 명문화하겠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인 거죠. 의사협회는 의료 결과만으로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분위기를 우려합니다. 소신껏 진료하기 어렵고 생명을 직접 다루는 특정 진료를 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진료 문화 전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검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과잉 진료가 많이 생길 것이고.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의무보험 제도를 도입해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2015년부터 꾸준히 늘어 올해는 8월까지 벌써 2,000건이 넘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어제 새벽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한 시민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하고 경찰서에서는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직원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채 건물 밖으로 나오는 건장한 30대 남성.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경호원 유모 씨입니다. 술집에서 일면식도 없던 시민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겁니다. 북한 술을 함께 먹자며 자신이 불러 합석했던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기분이 나쁘다며 때리기 시작했고 계단으로 도망쳤는데도 다시 끌고 와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2층에서 계단에서 때려가지고 CCTV가 안 잡혔다고 계단에서는 CCTV가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 유 씨의 난동은 경찰서에 연행돼서도 계속됐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청와대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를 내밀며 자신이 누군지 확인해보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청와대 직원 3명이 경찰서에 달려와 사태 파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신원이 확실하다며 유 씨를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술 많이 먹어서 기억을 못한다고만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참모인도 조사도 좀 해봐야겠고 목격자도 좀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유 씨를 직위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유 씨를 다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오래된 집 한 채를 갖고 있지만 관리하기도 어렵고 매달 일정한 수입이 필요하다면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과는 달리 집을 아예 파는 것이라 매달 손에 쥐는 돈이 훨씬 많다는 게 장점입니다. 김나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6가구가 사는 빌라를 소유한 임원식 씨는 요즘 집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지은 지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점점 수리할 곳이 느는 데다 세입자 구하기도 쉽지 않아 체력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임 씨는 집 전체를 LH에 팔고 집값은 매달 나눠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배 같은 것도 이제 지금까지는 다 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너무 힘들어가지고 연금식으로 이제 하려고 그러죠.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집을 LH에 팔고 집값은 이자를 더해 길게는 30년까지 연금처럼 매달 받는 제도입니다. 9억 원 이하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65세 이상이 대상인데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달리 집을 아예 파는 형식이다 보니 받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감정평가액 3억 원짜리 주택을 활용해 20년간 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희망나눔 주택의 월 수령액은 153만 원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월 수령액의 2배 가까운 금액으로 보유세 부담에서도 벗어납니다. 소득 조건이 붙긴 하지만 갖고 있던 집을 팔고 난 뒤 거주할 집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습니다. 연금형 생활비를 지급함과 동시에 소득이 지나치게 높지만 않다면 인근에 깨끗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LH는 이렇게 매입한 노후주택 한 채를 많게는 12채의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으로 고쳐 어르신과 청년들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유한 집의 상태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이 가능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열심히 한 만큼 부처님의 공을 받아서 좋은 결과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이 오늘 프랑스 파리 개선문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승전국인 프랑스, 미국, 러시아와 패전국인 독일, 터키 등 세계 정상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메르켈 독일 총리는 어제 1차 대전 당시 독일이 항복 선언을 했던 프랑스 콩피에뉴 숲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1914년 발발해 4년 만에 끝난 1차 세계대전에선 2천만 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역대 최악의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했습니다. 화마는 강풍을 타고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미 20여 명이 숨졌고 3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입니다. 거센 불길을 뚫고 고개를 하듯 차를 몰아 필사에 탈출을 합니다. Heavenly Father, please help us. Please help us to be safe. 강풍을 타고 캘리포니아 북부 뷰트 카운티를 휩쓴 산불은 산간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낙원이란 뜻의 파라다이스 마을. 하지만 집도 차도 모두 잿더미가 됐습니다. 건물 7천여 채가 불에 탔고 최소 23명의 주민이 숨졌습니다. 실종자도 100여 명이 넘어 가족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We're really worried about you, so please come back soon. 재앙과 같은 연기는 캘리포니아 남부 하늘도 뒤덮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센테나 강풍까지 불고 있어 산불은 인근 지역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벤투라 카운티와 말리부 해변 도시에도 대형 산불이 일어나 2명이 숨지고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배우 윌 스미스 등 말리부 부촌에 사는 유명 인사들도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Our house is there, and fire's right there. 비상사태를 선포한 캘리포니아주는 30만 주민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 이후 미국 내 강경 발언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지난 9일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외교, 경제적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포함한 압박 캠페인을 유지할 것을 모든 인도 태평양 국가들에게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이달과 다음 달 안에 자동차 보험료를 3% 안팎으로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리츠 화재는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검증을 의뢰한 보험료 인상률은 약 3%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화재 등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조만간 검증을 의뢰하거나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해둔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잠실대교 부근에서 66살 김모 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갓길에서 조경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과 대기하던 승합차를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김 씨와 조경 작업 중이던 50살 박모 씨 등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박 씨 등 근로자 2명은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전국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25만 대가량 되는데요. 어쩌면 언젠가 이 가운데 아주 특별한 택시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음도 라디오 소리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택시를 방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진입니다. 부인과 아이들 4명, 이렇게 모두 6 식구가 살고 있고요. 고요한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씨는 청각장애 2급입니다. 택시 운행을 시작한 지 한 달. 새내기지만 운전 경력 15년입니다. 긴 세월 사고 한 번 없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는 날입니다. 간신히 손님을 태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각장애인 기사님이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대부분 승객들은 이 소리에 어리둥절해합니다. 처음 타시면 많이들 당황해하십니다. 네. 3,000원으로 가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달리기 시작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말을 걸어주는 손님도 계십니다.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고요한 택시를 응원하는 분이 또 한 명 늘었습니다. 또 이런 경험은 또 택시 타면서 처음이라 좋은 경험이었는데요. 하지만 가끔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하고요. 40데시벨, 경적과 사이렌 소리가 들릴 정도면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게 되게 소리에도 예민한 그런 건데 이런 기사, 택시 운전하시는 거 대단하다고 생각하시고. 알고 보면 고요한 택시도 다른 택시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비장애인만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고요한 택시를 통해서 청각장애인도 충분히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도전 정신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청각장애인이 운행하는 고요한 택시는 전국에 7대. 오늘도 고요하게 시내를 누비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